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조선일보의 강경희 논설위원이 의사만 부족한 게 아니다, 그런 이제 칼럼을 기고를 했는데요. 이런 좋은 글이 조금 일찍 나왔으면 좋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조선일보 내에서도 이 편집실이 정한 그런 방침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자유분방하게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저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강경희 칼럼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한 나라가 갖고 있는 이공계 인재라는 것이 한정된 있는데, 그 재원이 이렇게 의료계에만 많이 배치가 되겠느냐. 그 이제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그래서 나라 전체에 적재적소의 인재가 배치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정부가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인데, 이게 참 걱정스럽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체 칼럼이 이공계 인력 문제하고 균형감 있게 그렇게 잘 다뤘네요.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 논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과학기술 분야 인재 부족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과제가 되어 있다. AI, 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 육성 약속, 그 손은 누가 다 키울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을 소개했는데, 이미 이제 의과대학 이 정원 문제가 시비를 떠난 그 화살과 같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참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은가라는 문제를 한 번 정도 점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글이네요.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나노 등 4대 신기술 분야의 인력 수급 전망을 발표했는데, 오는 2027년까지 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AI 분야에서만 초급, 중급 인력이 4만 4,600명보다도 3,800명 더 공급되지만, R&D 연구개발 고급 인력은 수요 2만 1,500명의 23%인 16,600명 정도가 부족하고, 반도체 분야는 2031년까지 5만 4천 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첨단 산업 분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역할은 나라 전체 그리고 국가 미래를 넓게 멀리 보면서 인재의 효율적 양성과 재배치가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기능 가운데 하나가, 국가가 갖고 있는 자원 전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이런 문제와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학, 오래전에 배웠던 그 경제학 원론의 첫 시간에 담당 교수님이 강조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머릿속 한 곁에 남아있는데, 경제학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관한 그런 학문이다. 정확한 이야기인 거죠. 이공계에 골고루 인력이 배치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결론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강경희 논술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예. 지금 이공계는 안팎으로 힘들고, 의대의 인재를 뺏기고, 기껏 키우면 해외에 뺏기고, 카이스트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에 진학한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조차 매년 200명꼴로 의대 진학을 위해 중도 그만두고, 해외 유출도 심각해서 10년 동안 이공계 학생이 34만 명이 해외로 떠났고, 그러면 얼추 여러분들 4로 나누면은 한 8만 명 정도가 되는 거죠, 매년. 의대 정원 사태가 8개월 지나면서 파장이 계속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서울대 휴학생이 급증해서 예년에 2, 3배 수준에 달했고, 공과대와 자연과학대 4명 학생 가운데 1명이 휴학 중이고, 전공의 공백을 메우느라 대학병원 의사들은 지금 탈진된 상태고, 전국 의대생의 군 휴학이 예년보다 7배에서 9배 정도 늘었기 때문에 각각 38개월 근무하는 군의관, 37개월 근무하는 공보의 대신에 대부분
의대생들이 18개월 현역 입대를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군의관과 공보위의 이 배출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은 반도체, AI, 우주항공,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등을 줄곧 이렇게 강조해 왔는데, 의대 정원을 1,500명 넘게 늘리면은 의사, 과학자 몫은 전혀 지금 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카이스트와 포스텍이 그동안 열심히 추진해왔던 과기 의정원은 현재 요원한 실정이고, 의사, 과학자를 적극 배출해야 될 상위권 의대 정원은 이번에 지방 의대는 대폭 정원했지만 일체 늘리지 않은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이제 개인 차원에서 이공대 대신에 의대를 가는 것은 직업의 안정성과 수입 등을 따지는 합리적 선택이다. 강경희 논술위원 주장은 개인의 선택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지만 개인에게 합리적 선택의 합이 사회 전체적으로 남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개개인의 선택의 합이 사회 전체적으로 늘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 것 아니다. 보상체계가 왜곡된 상태에서는 이공계 대신에 의대 내에서도 필수 의료 대신에 덜 위험하고 손쉽게 돈을 버는 쪽으로 인재가 쏠릴 수밖에 없다. 왜곡된 보상체계를 시정하고 인재가 시급한 곳에 강한 당근책을 제시해서 인력 배치의 물기를 나라 전체에 도움이 되게 바꿔나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여기까지 이런 강경희 논술위원이 한 이야기를 소개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매일경제신문에 알라바마에서 테뉴 교수로 계시는 한 교수님이 미국 생활 40년을 되돌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체계가 참 잘 자리 잡은 나라 같다. 뭐 다른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많지만 본인이 전문가로서 한 40년 정도 미국에 학교 생활을 해보면서 학교도 보상체계가 잘 작동하고 그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그게 가장 강력한 경쟁력 같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신 것이 기억이 나네요. 강경희 논술위원의 결론은 잘못 채운 첫 단추 2,000명 정원을 방어하리다 보니까 정부 당국자의 말이 계속해서 꼬여나가고 있다. 휴학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 의대 교육과정 6년을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원래 4,000명을 늘려야 되는데 2,000명은 최소다. 이렇게 주장하는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의 이딴 망언을 듣자니까 냉수를 먹고 체한 심경이다. 냉수를 먹고도 아마 취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이죠, 우리말에. 자, 그러니까 한 분께서 이 좋은 칼럼을 읽고 조금 일찍 이런 글을 올렸으면 참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 뭐 사회가 전반적으로 한 방향으로 향해 달려가니까 그걸 역행해 가지고 옳은 이야기를 펼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시간이 가면서 이제 새로운 정보들이 알려지거나 그렇게 축적되게 되면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고 또 좋은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공계 인력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지만 상당히 이제 한국을 압박하는 요소가 될 겁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 않습니까?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교역 국가다.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의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명과 관련된 굉장히 귀한 분야지만 많은 부분이 내수산업이지 않습니까? 불을 사용하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강경희 논술위원이 좀 중후한 그런 칼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공계화와 관련된 그런 자원 배분의 효율성, 합리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의료 사태를 잘 짚어준 그런 글을 기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